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신 ARKX 관련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방금 막 끝났고 제 노트북에서 이거를 화면 녹화를 통해서 제가 PPT 화면 띄워놓고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 Alt 윈도우 키 R 키 누를 때마다 자꾸 에러 메시지가 떠가지고 그냥 휴대폰 화면에서 제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일까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이 빌리언즈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아저씨랑 이 가운데에 서 있는 이 미국 연방 검찰청의 뉴욕 쪽 검사 이 아저씨들 사이에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고 굉장히 좀 과장도 심하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뉴욕 증시나 뭐 이런 쪽 지금 서학개미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계라든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시즌 1 에피소드 1부터 지금 시즌 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으시면 이 미드를 진짜 반드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그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큰 기관들의 매니저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하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요. 그리고 그들처럼 한번 접근해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의 좀 틀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서 ARK에서 이번에 신규로 우주항공 특화된 ETF를 낸다고 했잖아요. SEC라고 하는 이 증권위원회에 1월 13일 날 제출을 했고 75일 뒤부터 이펙티브 그러니까 유효가 되는데 그게 계산을 했더니 한 3월 28일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이 ETF가 상장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ARK라는 게 뭐길래 뜨거운 관심이 쏠릴까를 좀 찾아보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 우주항공 섹터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언제 2030년에 당장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저희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도 과연 이게 될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초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지 마시고 먼 미래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가치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나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뭐 뉴스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와 ARK에서 뭐 ARKX를 낸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며칠 한 2, 3일간 뜨거웠잖아요. 근데 또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옥석을 좀 잘 가려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뭐 지금 앨런 머스크는 되게 신났죠. 최근에 본인 집이 있던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의 오스틴인가요? 지금 그 테슬라 공장이 오스틴 근처에 새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쪽에서 굉장히 이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섭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법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냐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다른 주 지역으로 이동한 본사가 이전한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도 이전 후 향후 20년, 10년 그렇게까지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법안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 월요일 날 또 쉬니까 마틴 루터킹 데이 앞두고 앨런 머스크는 오스틴에 있는 자택에서 지금 일요일 아침을 막 먹고 있겠네요. 샴페인도 한잔 하면서. 근데 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항상 언급되는 여자 언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캐시 우드라고 하는 ARK 인베스트의 CEO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적이 있었고 지금은 뉴욕 ARK 본사가 뉴욕에 있는데 이분이 없었다면
테슬라가 어떻게 됐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재작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테슬라를 비상장화한다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이게 약간 똘끼에서 나온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이런 트위터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일하다 보니까 투자자나 뭐 직원들이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멍빡이 쳐서 트위터에 그냥 홧김에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트윗을 날리면 비상장화 한다는 소리는 주식을 다 매수를 해서 소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 테슬라 주가가 엄청 치솟았죠 며칠간. 그래서 SEC에서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게 일단 2천만 불 벌금을 맞았고 이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아마 이사회 의장직을 그만두는 걸로 아마 딜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걸 시킹 알파라고 하는 곳에서 봤는데 이게 진짜 테슬라 비상장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트위터를 날렸는데 이 ARK의 이 캐시우드 언니가 그걸 좀 뜯어 말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도 있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도 굉장히 테슬라의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로 이게 핫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에 4.5불, 그러니까 5분의 1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는 뭐 한 20불이 살짝 넘었겠죠. 당시에 뭐 지금 기준으로는 4.5불인데 불과 이게 12년이니까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4.5불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826불인데 보시면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면 당연히 ARK의 주가도 똑같이 올랐겠죠. 뭐 17불 정도 하던 게 지금 뭐 8, 9배 정도 올랐고 마찬가지로 ARK 뭐 다른 ETF들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테슬라 상승에서 영향을 받아서 ARK도 윈윈하듯이 더 잘 되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 기준으로 앨런 머스크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제끼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앨런 머스크만 좋지는 않죠. 저희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700불, 800불, 뭐 900불을 목전에 두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아니면 좀 쉬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 테슬라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태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을 붙여서.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항의 주주인데 이항도 이제 나중에 항맨이 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ARKX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ARKX ETF 상장하는 게 결국 이게 저희한테 기회가 될까? 곧 다시 말하자면 캐시우드 대 앨런 머스크의 관계는 ARK 대성공 대 테슬라의 대성공으로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캐시우드가 이번에 ARKX를 ETF로 상장시키는데 이 마지막 이 티커 ARKX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랑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외 유튜버 중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가장 깊게 하고 싶은 거는 화성 이주인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관련된 책들을 다 읽고 최근 한 10년치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요. 구글링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RKX ETF 상장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뜨거운데 과연 저희한테도 기회가 있을지 한번 보는 이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고 떡상전에 미리 준비하자 이런 접근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뒤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이 ARK에서 SEC에 제출한 ARKX 관련된 보고서를 다 일일이 확인해서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ARKX SEC라고 치면은 가장 상단 부분에 나오는 되게 흰 바탕에 글씨만 있는 그런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일단 보고서를 봤더니
자산의 최소 80%를 국내 및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일단 자산 규모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아직은 모르고 이 기업들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28일경에 아마 상장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왜 이 투자한 곳이 과연 스페이스랑 이노베이션 쪽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 둘 사이에서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이런 우주 관련된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가장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ARKX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구 표면의 바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기술적으로 주도할 수 있고 가능케 해주고 또 우리 대중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의 뜻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요. 근데 과연 이 포트폴리오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이 ETF를 관리하는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뭐 조사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ARK가 투자하는 회사는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파괴적인 혁신을 시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파괴적 혁신을 행할 수 있는 기업을 면밀히 검증한 후에 아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ARK사에서는. ARK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이 파괴적 혁신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RK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이 뭔가를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은 뭐 현재 개발 중이거나 준비 중인 그런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회사가 속한 해당 업계의 환경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저희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업계를 진짜 찢어버리고 개쩌는 독보적인 기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노트북 화면에서는 괜찮았는데 휴대폰 화면으로 오니까 이게 폰트가 좀 한 줄 더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알겠고 이제 그러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랑 이노베이션이 있는 회사들이 겁나 많을 텐데 여기에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 좀 싹수 있는 회사를 찾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하겠죠. 왜냐면 우주 산업 쪽 업계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ARK사는 이 보고서에서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및 이노베이션 회사를 크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화해서 그룹핑을 했어요. 해당 보고서에서요. 일단은 뭐 위에 있는 이 OAC, SAC, ETC, ABC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뚜껑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뭐 궤도 항공이라고 하는 일단 지구 표면에서 쏘아 올려져서 지구 대기권을 떠나서 우주 속에서 궤도를 가지고 우주에 붕붕 떠 있는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뭐 잠깐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컴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권이나 하늘에서만 깨작깨작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드론이라든지 에어택시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Suborbital Aerospace Company에 속할 거고 보시면 지금 보고서에 전부 다 컴퍼니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가 이 각각에 다 투자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우주항공 관련해서 필수적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에너지 저장 운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로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에어로스페이스 베네피셔리 컴퍼니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그룹 카테고리가 점점 이 기업들이 디슬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면 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라든지 GPS 아니면 뭐 인터넷 접속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진짜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좀 검색을 해서 나열을 했고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궤도항공 관련된 첫 번째 업체들인데 맥스알이라는 업체는 한번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멘투스라는 회사는 SRAC라는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 예정이고 또 에어로잭이라는 회사도 있네요. 저는 이 세 개 중에 맥스알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단계고 한번 시간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들은 뭐 궤도에 오르는 위성 및 발사 로켓 관련해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제공, 뭐 운영 플랫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핏 이 맥스알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고서 느낀 바로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면 이 현지에서 이제 뭐 그 우주 정거장 안에 온도라든지 아니면 공기 아니면 뭐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 맥스알에서 플랫폼처럼 그렇게 이 맥스알이라는 회사가 꼭 필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설명이 좀 제가 지금 어색한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그 OAC의 앞에 서비 붙어서 반궤도 항공이라고 하죠.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래서 뭐 대기권이나 하늘에서만 깨작깨작하고 이 깨작깨작하는 부분은 뭐 드론이라든지 에어택시, 일렉트릭 에이비에이션 비이클이라고 이 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이 SEC에 제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사라든지 제작, 서비스, 운영 플랫폼 회사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항, 그리고 버진그룹에서 지금 우주여행 준비 중이죠. 아마 오늘인지 화요일인지 아마 하늘로 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진 갤런틱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참고로 버진 갤런틱의 이 티커가 SPCE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버진 그룹에서 또 스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스펙 이름은 VGAC고요. 그리고 뭐 에이바브나 블레이드 그리고 브라질의 엠브레이어, 텍스트론, 레이테온 뭐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 제이디드 블레이드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굉장히 팬이거든요. 근데 그분 유튜브 영상에서 한 달 전쯤인가 블레이드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이게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블레이드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밖으로 나가서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지? 잠시만요. 잠깐 보자면 블레이드 홈페이지예요. 여기가 블레이드 홈페이지에서 비행편을 찾고 출발지를 뉴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을 캐시우드 언니가 뭐 라가르디아 공항이든 JFK 공항이든 어찌됐건 자기 친구들이 있는 뭐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자기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보시면 뭐 이스트햄튼에 있는 누구의 저택으로 간다고 하면 이때 이 뉴욕 7번가에 있는 곳에서 이걸 탄다고 하거든요. 알겠어. 보시면 웨스트 30번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빨간색 핀이 이 ARK 인베스트의 본사예요. 여기서 차로 한 7분 정도 블레이드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는 원래는 이게 최근에 스펙으로
상장이 된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EXPC라는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다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 블레이드라는 회사는 제이디드 그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뉴욕 JFK 공항과 이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그거를 모빌리티 개념으로 우버의 하늘 버전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호황을 맞이했는데, 부자들이 상위 1% 부자들이 많이 이용한 서비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서도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스펙 상장되었다는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 메뉴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헬리콥터로만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 기체 형태를 바꿔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ARKX에서도 이 블레이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그 뉴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방금 전에 잠시만요. 이 일렉트릭 에이비에이션 비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 그래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한번 살펴봤는데, 보시면 구글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 비행기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겠죠. 제가 얼핏 어디서 뉴스에서 보기로는 뭐 번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Enabling Technologies Company라고 해서, 일단 뭐 성공적인 항공 우주 운영에 있어서 밸류를 드높일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라고 있었고요. 뭐 L3 해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뭐 귀에 익은 회사는 이리듐 정도, 예, 이렇게 회사 하나 정도 있었고요. 넘어가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인터넷 접속 확대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항공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에이지글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워낙 뭐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회사니까 한번 넣어봤고요. 가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회사로 굉장히 유럽 쪽에서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링크 IPO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마 스페이스 X가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IPO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캐시우드와 테슬라의 관계가 현재가 쭉 유지되고, 또 일론 머스크도 지속적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지금처럼 우주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뭐 ARKX에서 스타링크 IPO 후에 뭐 이렇게 편입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겠죠. 예. 그리고 종료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이런 쪽 관심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만요. ARK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게 지금 휴대폰 화면이라 이렇게 좁게 보이는데 죄송하고요. 메뉴에서 맨 위에 이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을 들어가시면 By Investment Strategy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제노믹이라든지, 이 제노믹은 ARKG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ARKX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여기서 다루는 것들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포커스를 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든지 오비털 에어로스페이스 인공위성 같은 것들, 그리고 서브오비털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우주 여행 이런 부분인 것 같죠, 보면. 에어리얼 드론스도 있고, 뭐 3D 프린팅이나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있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천천히 갈게요. 많이 깁니다. 뭐 여기 이제 인베스트먼트 팀이라고 해서 해당 팀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들 되게 멋지고 잘생겼네요. 예쁘시고요.
쭉 내려가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ARKX 관련된 보고서가 있어요. 보시면 뭐 하이퍼소닉 초음속 플라이트이 뭐 270 빌리언 마켓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건 보니까 버진, 아예 대놓고 여기 버진 광고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왜 새로운 우주가 흥미로운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재사용한 로켓에 대해서 지금 뭐 1단계 정도 발전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샘 코러스라는 아저씨가 이 글을 다 작성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ARK 섹션은 이 샘 코러스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로 이거를 몰고 갈 건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 올 팀 멤버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위에 보면 이제 샘 코러스 이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있죠.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애널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ARK에 15년 7월에 입사를 했고,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리고 주로 오토메이션이나 뭐 에너지 저장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했다고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름 옆에 트위터 표시가 있어요. 트위터 표시를, 이 새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저는 이제 트위터를 안 하지만 이 사람 계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만약에 하시는 분이나 큰 액수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트위터를 날렸는지 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먼저 좀 선제적으로,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열심히 잘 뒤지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경험을 하셔서 좋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대박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걸 발표할 때, 잠시만요. 죄송해요. 확인. 여기 보시면 드론 옆에 에어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최근에 그 이항의 CFO랑 상하이에서 UBS 아시아 컨퍼런스를 하면서 3일 전이죠. 그때 녹화했던 그 영상을 블룸버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이 에어택시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지만. 그래서 에어택시에 대해서 캐서린 이 언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가 궁금해가지고 구글에 캐시우드 에어택시라고 검색을 해서 거의 한 3, 40분을 제가 뒤져봤는데 재밌는 대박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인 컬러서스 들어가면 이 사람이 1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올린 내용인데, 여기서 에어택시라고 검색을 하면 총 4개가 나와요. 총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랑 두 번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뉴욕 도심지에서 공항에 갈 때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저는 이항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길게 드렸잖아요. 블레이드를, EX PC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네가 좀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캐시우드가 에어택시에 대해서 벌써 뭐 3, 4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예.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쭉 내려와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는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샘 코러스 트위터 꼭 팔로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글에 ARKX SEC라고 치시면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 나오죠.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RK ETF고요. 쭉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이 화면 좌측에 이 네이버 N자 녹색 위에 X가 보이시죠? 7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5일 이후에 이게 effective become 된다. 이제
유효화된다. 다시 말하면 3월 28일까지 화이팅입니다. 영상 마칠게요.